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60%, MBS에서는 59, 리얼미터 54.5%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흐름으로 보면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더 높았던 적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경제, 안보, 외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소통이 중요한데 가장 큰 건 뭐 코스피 지수일 겁니다. 네. 역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이 경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바로 소통입니다. 적극적으로 현장 소통하고 또 최근에는 또 청년 간담회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요인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김미연 소장님, 갤럽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복귀했습니다. 가장 큰 반등 요인은 어떤 겁니까? 예, 식전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반등 요인은 우리 방금 배종찬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뭐 경제, 민생,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 내재된 학습 효과가 지금 좀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 시중에는 국무회의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서 이 투명한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소통 행보 이런 것이 내재되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 소장님, MBS 조사 결과 네. 조지아주 우리 노동자들이죠. 구금 사태를 잘 대처했다는 응답이 51%를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에 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코스피나 경제 요인, 이코노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뭐 이 요인은 실제적으로 뭐 아주 사태 자체는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대처를 물어본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원인성, 두 번째는 신속성, 세 번째는 대응성인데 중요한 건 원인성을 따져보면 이건 미국이 유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신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정부의 평가를 할 때는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를 했냐. 보면 네. 정부가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이 잘 대처했다. 51%의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뭐 잘못 대처했다는 부분은 좀 정치적 이유일 거예요. 한미 관계가 괜찮으냐. 그런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이 지금 전문직의 비자 이 가격도 수수료도 상당히 올리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보면 정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잘 대처했다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갤럽 조사 결과 이 대통령 긍정 평가의 이유 1위로 경제 민생이 꼽혔습니다. 앞서 이제 코스피 지수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중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뭐 뭐니 해도 그 소비 쿠폰 지급이 아니겠습니까? 그 네.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서민을 좀 경제를 보살핀다는 이런 게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스피가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것도 뭐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이런 그 경제 관련 소통 행보가 아주 자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을 만난다든가 아니면은 이 얼마 전에는 이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을 만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대통령의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이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 전망을 두고 NBS에서는 긍정 43%, 부정 43% 지금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대책 성패가 향후 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데 뭐 정행국께서도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누가 와도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긍정 43, 부정 43은 좀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떤 정책이 오더라도 97 정책의 경우에도 이제 임기 내에 착공 기준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부동산은 세 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시사 스페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첫 번째는 부동산은 공급, 두 번째는 세금인데 세금은 지금 재산세와 종부세를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대출인데 이건 좀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서울은 그렇다 하지만 강남 3구, 마용성은 부동산이 뜨겁지만
지방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불균형화된 기울어진 이 부동산도 또 시장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LTV는 좋아서 서울 부동산은 좀 가격을 잡겠다. 또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DSR을 통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아주 조율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부동산 때문에 이창용 한은총재가 기준금리를 내리기를 좀 주저하는 이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급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이 똑같은 이유가 나온 것은 좀 기다려보겠다. 그런데 자칫 부동산이 상당히 가격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되면 또 정부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울 부동산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상당히 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소장님, 갤럽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20대에서 43%로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70대보다 낮은 건데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70대 이상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6%인데 그에 비하면 20대는 43%로 70대 이상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는 20대들을 이제 물어보면은 이게 잘 모르겠다. 의견을 유보하는 응답이 다른 연령층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네.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 21%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들 중 10명 중 2명은 아직까지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대라고 다 같은 20대가 아닙니다. 20대 남성층과 그리고 20대 여성층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 대선 이후의 출구조사를 보면은 20대 여성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반면에 20대 남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중요한 건 20대 남성들, 특히 이대남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꼭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20대의 극우화되는 형상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한 20대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특히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될 문제가 하나가 바로 젠더 이슈입니다. 네. 이 젠더 이슈로 해서 20대 남성들은 상당히 본인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너무나도 이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20대와 접촉면을 상당히 지금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대통령 청년 정책을 지금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표심 잡기를 위해서 배 소장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거는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김미연 소장께서도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20대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세대 내부가 복잡한 것이 2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을 어순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CF 광고 나오는 것처럼 새우 맛을 알아. 20대들은 그러고 20대를 알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이들이 남녀가 어떤지 또 군복무를 다녀온 또 20대는 어떤지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게 뭔가 취업일까 아니면 군복무 우대일까 아니면 K-팝 콘텐츠 이런 문화들을 더 융성하게 하는 걸까 이런 걸 통해서 세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로 20대들을 좀 적극적으로 간담회라든지 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들과 뭐 치맥 또 해동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소장님,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갤럽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1%,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를 차지했고 NBS에서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2%를 기록했는데 정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각 정당의 지지율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정체 내지 지금 답보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좀 있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슈마다 하락과 반등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50% 후반대에서 60%대로 지금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40% 초반대에서 지금 정체를 보이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간의 괴리가 상당히 좀 있거든요. 이번 주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다도 이 국정 지지율과 그리고 정당 지지율 차이는 한 15%포인트 격차가 나는데 이런 그 디커플링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이건 바로 이 지역별을 살펴보면 바로 PK에서 이런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같은 경우는 PK에서 잘하고 있다가 53%인 반면에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지금 답보 상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부울경에서 지지율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원래는 본인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울경에서 27%로 직전 조사 대비를 해본다면 약 한 7% 지지율이 많이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을 본다면 또 이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 보면은 이 새로운 지도부가 이 부산을 방문을 해서 해수부로 옮기는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낮게 나온다는 점을 본다면 역시 이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의 키맨이라고 하면 키를 잡고 있는 데는 바로 부울경 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야 모두가 부울경에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갤럽과 MBS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분석을 할 때 이미 답은 나와 있거든요. 네. 이른바 3P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P는 필로소피, 바로 이념, 이 외연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중도까지죠. 그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P는 policy, 정책 경쟁력이 있는 정당이죠. 여기에 이제 대안을 꺼내놓을 필요가 있는데, 물론 뭐 조희대 대법원장건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법안에 대해서 반발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때는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냐.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당 내에 서로 인적 갈등이거든요. 이른바 친윤이냐, 친한이냐, 친장동혁이냐. 네.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정말 당 내부에서 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통합해낼 수 있는가가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큰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그 부적절한 만남 의혹 등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두고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 정당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는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이 정당에 상당히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 직위원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좀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민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국민들은 이게 사법부가 상당히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여야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했습니다. 통일교 입당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세요? 적지 않게 부담이 됩니다. 이미 정당 지지율이 분석을 해서 그래프로 보여드렸듯이 지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20%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내려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이 추가로 들어올 수가 없고 또 반등하려고 하는데도 주부층 쪽에서는 또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추가로 상승하는데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 수감이 되어 있지만 정체성 부분입니다. 아니 네. 당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종교에 흔들린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정교 분리가 작동이 돼야 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명부를 비교를 해봤는데 특정 시점에 정말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들이 특정인의 전당대회
당선에 대해서 투표할 의향이 있었다. 이렇게 밝혀진다면 이건 상당히 실제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S 조사 결과 더 센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분 여야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는데 여론 추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중도가 지금 일단은 더 센 특검법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추가적인 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특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종의 탄핵 국면이 기저현상처럼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의힘은 대응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야만 이건 좀 지나치구나 또는 너무 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구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도 이야기가 통일교 관련해서 거론될 정도. 근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대응으로 또 증거로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이제 이건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김 수장님, MBS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보조직 개편안에 대해 찬성이 46%, 반대가 39%로 나타났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여러 가지 이제 앞두고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론 흐름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일단 검찰 개혁은 이번 정권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 현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개혁은 이번 정권에서는 이게 필수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청 폐지한다는 의견의 찬성 의견이 46%고 반대 의견이 39%인데요. 물론 이 찬반 의견이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거는 지지하는 정당별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 어떤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그 쟁점에 대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저는 그러나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럽에서 차기 지도자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8%, 7%를 차지하면서 1위에 올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강성일수록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봐야 그리고 합니까? 지금 이게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게 인지도 순으로 가장 뭐 언론에 좀 많이 노출되는 순으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김민석 전 총리가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각 당의 양당의 대표들이 이제 새로운 신임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고 있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뭐 7%, 4%대로 이 매우 좀 미흡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네. 지지받고 있는 정당 지지율에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낮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MBS 조사를 네. 보면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잘한다가 53%,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잘한다 22%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도 이 같은 점이 반영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 이제 중도층까지 플러스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완전히 중도층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중도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더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어차피 이 탄핵 기저현상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서 이제 김현 소장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금 차기 대선 후보가 뭐 한 자릿수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진영 간 대결 구도, 강성 구도로 지금 이 정당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도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할 정도로 그런 강성 구도, 강력한 대치 국면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네.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외교 행보겠죠. 대통령이 지금 뭐 뉴욕을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내재돼 있지만은 이제 한미 협상
간세 협상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이 정당 지지율은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같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 지지율은 좀 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